중국 초비상, 한국 개발 속도 비정상적, KF-21 레이더 성능, 중국 전역 확대. 3000km 폭격 EMP 포드 발사 성공. KF-21 전투기 자료 유출 혐의 인리 기술자 5명 검찰 송치. 경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에 파견 근무하면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에 관련 자료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도네시아 기술진을 최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 정보합동조사단이 사건을 경찰에 넘긴 지 9개월 만이다. 18일 경남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3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인도네시아 국적기술자 A씨 등 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기술 이전 교육 등을 받기 위해 경남 사천에 있는 KAI에 파견된 기술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KF-21 개발 과정 등 다수의 자료가 담긴 비인가 이동식 저장 장치, USB, 여러 개를 외부로 가지고 나가려다 보안검색대에서 적발됐다. 이후 방위사업청 국가정보원 등으로 구성된 정보합동조사팀이 기밀 유출 등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이후 지난 2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남경찰청이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해왔다. 관련해 지난 3월 14일부터 이틀간 KAI 사무실에 있는 인도네시아 국적기술자 A씨 등의 업무용 컴퓨터 등을 압수수색했다. KF-21 사업은 총 개발비가 8조 원대에 달한다. 2016년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중 1조 6천억 원을 부담하는 대신 시제기 1대와 각종 기술을 이전받고 전투기 48대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사업 분담금 약 1조 원을 연체했고 기술 유출 사건이 터지자 6천억 원으로 분담금 규모를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8월 16일 열린 제16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KF-21 공동개발 분담 비율 조정 및 후속 조치 계획안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체계 개발 분담금을 6천억 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분담금 납부가 지연되면 개발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대신 인도네시아에 대한 기술 지원 규모도 줄이기로 했다. 당시 방사청 관계자는 인리 측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추가 비용은 정부 KAI가 분담할 예정이라며 KAI가 얼마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결국은 정부가 다 낼 것이라고 했다. 1990년대 1차 걸프전은 스텔스라는 개념을 세계 각국이 주목하게 만든 계기였다. 레이더에 탐지될 확률을 대폭 낮춘 F-117 스텔스 전폭기가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전략 표적을 정밀 타격하는 모습은 스텔스의 위력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실감하게 했다. 하지만 무장을 기체 내부에 수납하는 스텔스는 폭장량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제기됐다. 강력한 지상 공격력을 갖춘 전투기를 원하는 국가에선 스텔스기의 아쉬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F-35A를 도입한 한국도 강력한 공격력을 지닌 F-15K를 계속 쓸 예정이다. 미 공군 F-15 이글의 한국형인 F-15K를 성능 개량, 2030년대 이후에도 일선에 투입할 계획이다. 개량이 완료되면 미 공군 F-15 중에서 최신형인 F-15EX와 유사한 성능을 확보.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위협에 맞설 능력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투기 사는 것만큼 비싼 성능 개량. 방위사업청은 지난 16알 제16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F-15K 성능 개량 기존 결정안을 의결했다. 2037년까지 약 4조 5,600억 원을 투입해서 F-15K의 전자장비 성능을 F-15EX와 유사한 수준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F-15K 성능 개량 사업은 공군에서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중요한 사업이었다. 대북 억제력과 주변국 공군 견제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이었다. F-15K는 공군의 유일한 전략적 억제력인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탑재.
500km 거리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능력을 지녔다. 한국 방공 식별구역을 침범하는 중국, 러시아 폭격기와 전투기를 견제하기 위해선 장거리 비행 능력을 지닌 F-15K의 활동이 중요하다. 하지만 2005년부터 배치된 F-15K는 주변국 위협에 맞서기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다. 중국 공군이 J-16D를 비롯한 신형 기종을 잇따라 배치하고 전자전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는 동안 F-15K는 첫 실전 배치 이후 별다른 개량이 없었다.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서 중국 전폭기의 움직임을 감시 추적 견제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성능 개량을 마친 KF-16이 있지만 기체가 작고 항속거리가 F-15K보다 짧다. 이에 따라 공군은 F-15K 성능 개량을 추진한다. 사우디, 카타르가 도입한 기종에 장착된 전자장비와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미 공군이 사우디 카타르에 수출된 F-15에 적용된 기술을 토대로 F-15EX를 만들면서 한국 공군 F-15K 성능 개량에도 이 같은 부분이 반영됐다. 기계식 레이더는 능동 전자주사식 레이더인 APG-82로 교체된다. 전자전 장비는 이글 능동 수동형 경고 및 생존성 체계가 장착된다. F-15EX에 쓰이는 것들이다. 이외에 첨단 디스플레이 코어 프로세서 II를 통해 임무 컴퓨터 용량을 확장한다. 다만 사업 추진 방식과 비용 등은 기존에 알려진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예전에는 F-15K 조종석을 새로 제작해 기존 기체 엔진 후방부와 결합하는 방식이 거론됐다. F-15K는 전방부와 후방부를 따로 만들어 조립하므로 조종석과 날개 사이를 기준으로 기체를 분리하는 게 가능하다. 하지만 방추위에서는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조종석 교체는 한국국방연구원 사업 타당성 조사 때 보잉에서 제안했다며 미 공군과 긴밀히 상의하면서 구체적으로 분석했는데 비용이 만만치 않고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미국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 방식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잉의 제안대로 진행하면 사업비가 1조 물결표 2조 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F-15K 구성품을 교체하되 기존 플랫폼은 모두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기골, 기체를 이루는 주 구조물, 보강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F-15의 수명주기는 8,000시간으로 알려져 있다. 수명주기를 넘어서도 기체 구조가 튼튼해서 미 공군도 F-15 개량을 진행하면서 장비나 소프트웨어 교체만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잉에서도 F-15K 기체 후방부는 유지관리가 잘 이뤄져 있다고 평가해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업 기간은 2037년까지로 13년에 걸쳐 개량 작업이 진행된다. 공군의 항공기 가동률과 임무 수행 여건 등을 감안해서 정해졌다고 방위사업청은 설명했다. 사업비는 가장 큰 논란을 초래했던 부분이다. 지난 2021년 초까지는 2조 원대로 예상됐지만 이후부터는 3조 물결표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때 일본도 F-15J 성능 개량비가 당초 예상의 3배인 5조 5,2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논란 끝에 미국 측과 재협상을 벌여 일부 요구를 철회하고 사업비를 재조정해야 했다. 한국도 2022년 12월 F-15K 성능 개량 사업 추진 기본 전략안이 방추위에서 의결됐을 때 사업비는 3조 4,600억 원이었다. 지난달 미 국무부가 F-15K 성능 개량과 관련해 해외 군사 판매를 승인하면서 공개한 비용은 8조 6천억 원에 달했다. 다만 미 국무부는 비용을 최대치로 계산해서 승인하는 방식을 사용, 사업비 변화에 따른 추가 승인 소요를 최소화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 사업비로 확정된 4조 5,600억 원은 미 국무부가 밝힌 비용보다는 훨씬 낮지만 2022년 방추위 의결 시점보다는 1조 1,000억 원이 늘어난 수준이다. F-35A 20대 추가 도입비 3조 7,500억 원보다 높다. 5세대 스텔스기 20대 구입비보다 4세대 전투기 59대 개량비가 더 높은 셈이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2022년 방추위 의결 시점에는 그때 당시 미 정부 견적을 받고 사업비를 정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난 상황에선 글로벌 공급망 재편성, 인플레이션,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 환율을 고려해 최종 설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방추위에선 단거리 공대 공유도탄 II 사업도 확정됐다. 국산 KF-21에 탑재된 독일간 아이리스 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국산으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내년부터 2035년까지 6,615억 원을 투입해 국방과학연구소 주관하에 연구개발이 이뤄진다. 내년 예산으로 착수금 5억 원이 배정된 상태다. 체계 개발이 진행되면 시제품을 제작할 업체를 경쟁 입찰로 결정한다. 다만 KF-21의 시제품을 체계 통합하는 작업을 맡을 업체는 수혜계약으로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시제품의 특성을 세세하게 파악해야 기체와의 체계 통합이 가능한 특성 때문이다. 현재 KF-21은 한국형 정밀유도 폭탄과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제외하면 외국산 항공무장을 쓰고 있다.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로 쓰는 아이리스-T는 사거리 25km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성능을 입증했다. 하지만 아이리스-T는 2005년 전력화됐다는 점에서 2040년대 이후 공중전에서도 위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유럽에서도 아이리스-T를 대체하는 신형 미사일 개발이 거론되는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에드는 공대공 공대함 공대지 무기를 국산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에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모양새다. 사업 의결 전부터 미사일에 사용될 데이터 링크, 탐색기 등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LIG 넥스원 등 국내 방산업체를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 핵심 기술을 먼저 확보해서 검증을 마친 뒤 체계 개발에 응용하는 방식을 통해 전체적인 개발 기간을 축소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2는 미국산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국내에서 개발 중인 핵심 기술들은 발사 전 자동 포착 및 발사 후 자동 포착 능력을 염두에 두는 모양새다. 발사 전 자동 포착은 미사일이 탐색기를 사용해 표적을 탐지 추적한다. 이후 표적을 향해 발사된다. 발사 후 자동 추적은 미사일을 쏘면 전투기가 데이터 링크로 표적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성능을 통해 KF-21보다 낮은 고도에 있거나 후방에 있는 적기를 공격할 수 있다. AIM-9X도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췄다. 위 가장 큰 특징은 발사 전 자동 추적, 발사 후 자동 추적 기능이다. 2009년에 나온 블록 2는 데이터 링크를 사용해서 쏜 뒤 자동 추적 기능을 갖췄다. 이를 통해 가시거리 밖에서도 공격이 가능하다.